60까지만 살려면 주식을 밥이나 빵을 해야 되지만 100살까지 건강하려면 통밀이나 현미를 바꿔야 됩니다. 안녕하세요. 의사들과 대화하는 여자 의대녀 이진입니다. 오늘도 통증 박사 안강 원장님과 함께 통증에서 벗어나는 방법 알아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통증에 대한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 댓글 남겨주시면 저희가 답변 드리는데요. 이런 댓글이 있었어요. 허리 수술 후에 발목 올리기가 안 된다고 하는데 일단은 그거는 그 허리 수술하신 분한테 물어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허리랑 발목이랑 연결 당연히 그 발목을 움직이는 거는 허리에서 있는 거라서요. 일단 첫 번째 가능성은 허리를 수술을 받을 정도면 이제 되게 신경 손상이 심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서 그때 당시 너무 아파서 몰랐지 그때 당시도 발목 올리는 게 안 됐을 확률이 있습니다. 그 가능성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뭐 수술을 하고 이제 오랫동안 안 움직이면서 더 약화될 수도 있고 그런 게 있다가 또 세 번째는 또 혹이나 실수로 이제 신경이 손상됐을 확률도 이제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지만 지금 제가 보기에 어느 정도이냐 따라 달라요. 그래서 어느 정도만 움직이면 보통 이제 시간이 지나면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수란 선생님께서 잘 얘기해 주실 겁니다. 네, 정확한 진단에 한계가 있지만 참고를 잘 하셔서 전문의의 도움 꼭 받아보시고요. 네. 자, 오늘은 통증이 아닌 적게 먹는 습관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볼게요. 아니, 당연히 뭐 이거 소식의 중요성은 잘 알고 있죠. 근데 실천이 진짜 어렵거든요. 저부터도 실천이 쉽지 않아요. 그렇죠. 이게 이제 사실은요. 소식은 하더라도 영양 그러니까 성분 자체는 다양하게 먹어야죠. 근데 이제 저는 그런 여기에 제가 얘기할 주제는 안 돼요. 저는 대식가거든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의사가 하는 대로 하면 오래 살고 의사가 하는 대로 따라하면 빨리 죽는다고. 그래서 제가 하는 대로는 생각하지 마시고 당연히 영양 과잉 섭취가 현대인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걸 갖다 소식을 하는 건 중요하지만 먹지 말라는 건 아니고 이럴수록 다양한 영양소를 꼭 이제 먹어야겠죠. 여러 가지 다양하게. 그게 이제 중요한 건데요. 근데 비정상적으로 먹게 되는 게 문제인 거죠. 간식 먹고 아침 또 먹고 점심에 또 간식 먹고 뭐 사 먹고 또 옆에다 손에다 뭐 놔두고 이런 게 문제인 거죠. 아주 건강한 사람들이면 아무리 많이 먹어도 비만이 오는 건 아닌데 나이가 먹으면서 이런 염증 조절이나 이런 것들을 잘 못하게 되고 그러면서 비만이 빨리 오는 건데요. 이게 한번 오게 되면 나쁜 사이클로 계속 돌아요. 그러니까 악순환. 네, 그렇죠. 비만이 오게 되면 다시 염증 조절을 더 못하는 거고, 그러니까 그러면서 점점 나쁜 사이클 돼서 점점 두꺼워지고 커지는 거죠. 근데 이 비만이요, 척추 건강까지 위협하잖아요. 그렇죠. 그 이제 관절염 자체가 일단 잘하고요. 척추 이런 만성 통증에 관련된 건 비만은 같이 쫙 올라갑니다. 비만이 심할수록 통증은 만성 통증은 같이 오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건강한 몸을 위해서라도 소식 정말 중요한 것 같은데 원장님과 가까운 분께서 아주 실천 잘 하고 계시다는 얘기 들었어요. 저도 실천하려고 했는데 아까 대식가시라고 양심선언 하셨고요. 더 많이 먹게 되더라고요. 아무래도 업무가 많으시니까. 근데 이제 저희 처는 아내분께서 실천하고 진짜 조금 먹어요. 도대체 이슬을 먹는지 뭘 먹고 사는지 잘 모르겠어요. 참이슬은 아니겠죠? 참이슬도 먹습니다. 근데 그 거의 섭취하는 칼로리가 한 500칼로리 미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소식을 하는데 근데 이제 소식하는 건 통계적으로 많이 나와 있는 것들이 요즘 또 반대되는 것들도 많이 나오기도 하는데 그래도 그래 주된 의견은 소식을 하는 사람들이 몸에 힘은 좀 없어도 더 오래 산다. 그 다음에 머리도 더 민첩하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장수 유전자들이 활성화돼서 이런 영향이 나타난다는 여러 얘기가 있지만 저는 이제 소식이라고 이런 거 자체를 찬성하지는 않고요. 정상적으로 먹고 하는 거는 다 똑같이 하는데 잘 먹는 균형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균형. 네, 그래서 첫 번째는 탄수화물을 많이 먹는 게 제일 큰 현대사회의 문제점이라는 거예요. 그 왜 그러냐면 나이가 들어서 인슐린이나 이런 능력이 떨어지면 인슐린이 나오는 것도 적게 나올 수도 있지만 몸에서 인슐린이 저항하는 경우도 많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면 당 조절이 당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게 너무 심해지는데 그거 조절이 어렵겠죠.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탄수화물에 의존하면 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당 대사가 나빠질 확률이 높다는 건데 당에는 다 망가져요. 쇠도 망가져요. 설탕물에 안 망가지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무섭네요. 중요한 건 혈관이나 신경이 망가지겠죠. 혈관이나 신경이 망가진다는 게 이제 쉽게 말하면 우리가 모르는 새도 계속 조그만 혈관들이 계속 막히고 신경들이 계속 다치고 조금씩 이제 세포들이 잃어가는 네. 과정이 생기겠죠. 그래서 당 대사가 계속되는 한 이런 탄수화물 의존에 되는 한 노화는 빨리 진행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60까지만 살려면 주식을 밥이나 빵을 해야 되지만 100살까지 건강하려면 밥이나 빵을 통밀이나 그다음에 현미를 바꿔야 됩니다. 잡곡도 좋고요. 네. 또 왜 그러냐면 얘네들은 당이 천천히 올라갔다가 천천히 내려가요. 그다음에 밥 먹으면 당이 이렇게 올라가는데 스파이크처럼 얘네들은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내려가기 때문에 실제로 장기적으로 물론 이것이 갖고 있는 영양소나 이런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네. 근본적으로 당 대사를 안정시키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1번. 네. 말씀 듣고 보니까 소식이 노화 방지에도 효과가 있어서 꼭 실천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근데 이게 무조건 식사량 줄인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네. 자 먹는 형태를 바꿔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당 대사를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네. 밥이나 빵을 현미나 통밀로 바꾼다. 그게 1번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면 아까 얘기했잖아요. 왜 풀을 먹는다고 그랬죠? 아까 장 건강에 좋으려고. 그렇죠. 장을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살아있는 풀을 먹어야 되는 거고 김치나 이런 것도 많이 드시고 청국장도 드시고 낫또도 드시고 그런 것들이 장에 좋은 먹이가 된다는 거예요. 장세균에. 그게 두 번째로 중요한 거죠. 세 번째는 식물성 기름을 많이 먹어야 돼요. 식물성 기름. 네. 그러니까 과거에는 기름을 적게 먹고 탄수화물을 많이 먹으라고 그랬다면 과거의 식단은. 근데 그건 정말 위험한 식단이에요. 60살까지 살려면 그렇게 되는데 이제 식물성 기름이라는 게 아까 말했던 폴리페놀도 많고 오메가 3, 6 이런 것들이 많다 보니까 신경이나 혈관 자체에 워낙 유익하고 그 다음에 항산화해서 큰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요 세 가지가 핵심이에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 있었죠. 매일 운동해야 된다. 몸에 해로운 걸 먹으면 안 된다. 탄수화물을 줄이고 현미나 통밀로 바꾼다. 이제 식물성 기름은 많이 섭취하도록 한다. 그다음에 그런 것 중에서 식물성 중에서 가장 그 성분이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아마씨 같은 거, 아마씨유. 그다음에 햄프씨유. 이런 것들이 성분이 워낙 뛰어나요. 그러니까 뭐냐면 성분이 좋다는 게 뭐냐면 폴리페놀이 많아야 돼요. 오메가 3, 6가 많아야 돼요. 네. 그러니까 볼 때는 딱 그걸 보세요. 폴리페놀, 오메가 3, 6. 그다음에 뭐 세츄레이트 팻, 포화지방산 많다. 그럼 이거 안 좋은 거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걸 골라서 드시면 되죠. 단 중요한 거는 태워서 먹는 거는 별로 안 좋으니까. 왜냐하면 태우면 불포화지방산이 포화지방산이 돼요. 네. 오메가 3, 6 이 귀한 것들이 포화지방산이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낮은 온도에서 뽑은 것들 그런 것들도 이용하시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 시골에서 참기름, 들기름 볶은 것도 물론 간간히 입맛으로는 드시는 거는 나쁘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소식의 좋은 점들 뭐 여러 가지 실천 방법들 얘기해봤는데 이제 원장님께서도 실천하셔야죠. 저는 저는 술만 덜 먹으면 이게 가능한데 술 약속을 하게 되면 어차피 다 포기해야 되니까. 그래서 근데 술을 안 먹으면 네. 그 뭔가 허전하고 갑자기 오늘 저희가 하루가 산 거 같지가 않고 의대녀가 아니고 약간 상담 그런 유튜브가 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항상 한 듯이 의사를 따라하지 말아라. 의사가 하라는 대로 하면 된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오늘 뭔가 이제 의대녀 이제 뭐 의사 선생님과 함께하는 좀 인간적인 이야기 뭐 이런 시간이었던 것 같은데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요즘은 과유불급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과해서 문제가 많은데 진짜 소식과 운동으로 저희가 건강한 생활 잘 유지해봐야겠어요. 네. 저희 다음 시간에는 좀 더 소식한 그런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몸에 해가 되는 걸 하지 않는 겁니다. 정말 꼭 수술이 필요한 것이면 2번, 3번 곱씹을 필요가 있어요. 그러나 정말 수술이 필요한 경우에 했다면 그건 필요한 겁니다. 그건 하셔야 되는 거죠.